자, 제가 아까 그 황교안의 지금 어제 신년 기자회견이 조중동에서 거의 다루지를 않고 형편없는 취급을 받았다. 내용이 없기는 했지만은 그렇더라도 보수 언론이 지금 한국의 보수 정당이 이겨서 보수 언론도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할 리가 없는데 아주 작게 다뤘다. 그래서 그 배경을 좀 여기저기 탐문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중동, 특히 조선동아는 개헌에 대한 입장이 전혀 정리가 아직 안 돼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 보수 분야에서 방향을 좀 끌고 가는 조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개헌 부분에 대해서 좀 뜬금없다라고 받아들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선이 지금 개헌 부분을 보도하는 부분에 아주 짧게 황교안이 총선에 압승한 뒤 개헌하겠다고 했고 특정인이 제왕적으로 국정을 농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래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개헌 요소가 있지만 제왕적 대통령제를 근본적으로 맞는 개헌을 추진할 거다. 그리고 국정 혼란 수습하고 국론 통합을 위한 문재인과의 1:1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딱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자, 조선이 지금 황해에 대해서 기분이 굉장히 나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동아는 또 조금 다릅니다. 동아는 다 알다시피 삼성하고 관계가 깊은 회사죠. 지금 황교안의 어제 개헌 문제 제안과 또 더 나아가서 영수회담 제안의 배경에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문도 지금 검찰을 지금 이렇게 해체하는 부분의 핵심이 자신의 많은 비리 의혹이나 권력의 남용 이런 부분을 감추고 공작을 감추는 부분도 있지만은 가장 핵심은 삼성과 관련되는 수사를 덮으려고 하는 부분이 담겨 있다라는 것은 삼성 출신 변호사 검찰국장 임명 시도라든지 또 지금 삼성 수사하는 부서를 직제 개편을 통해 통째로 없애버리고 전부 물갈이를 하려는데 충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개헌에 가장 원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이거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닌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제일 바라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재벌들이라고 불리우는 대기업입니다. 그들은 대통령제 때문에 옛날에 참 박정희 대통령 때야 별것도 없는 재벌들이 그래도 좀 가끔씩은 남산에 가서 한 대씩 맞고도 왔지만 그래도 차관을 가지고 국책은행에서 보증을 서주면서 키우는 역할을 국가가 거의 다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때 정권 입장이나 중앙정보부 입장에서는 선에 우리가 아니라면 너네들 거지 되는데 우리가 밀어줘서 컸으니까 너네 기여도 좀 하라. 이렇게 해서 정치 자금도 좀 냈겠지요. 전두환 노태우 시대도 역시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국책 자금 지원이나 보증 이런 것이 끊어진 세상에서 여전히 한국에는 권력 리스크가 재벌들한테 크지요. 그래서 정권 바뀔 때마다 딴 데 줄 섰던 재벌들 아니면 과거에 여권에 줄 섰던 재벌들은 또 한번 잡혀가고 또 좀 있다가 성경책 들고 나오고 이런 일을 반복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재벌들 입장에서는 고생하는 것도 고생하는 거지만 이걸 수습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그 돈보다 붙어 먹어서 버린 게 훨씬 많은데 이 사람들은 벌어먹은 거는 생각 안 하고 돈 들어가고 고생한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 정치를 재벌들이 계속 망쳐온 건지 정치가 재벌들을 뜯어먹으면서 망친 거지 그거는 둘이 공생하는 거 기생하는 관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권마다 다 그랬어요. 근데 이들이 생각을 할 때 대통령이라는 게 없어지고 이원집정부제가 되어가 총리 그 다음에 껍데기만 있는 대통령
장관 등으로 권한이 분산되면 과거에 한 100만 원이 들었던 자금이 자기들은 한 30만 원만 써도 일이 잘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자기들을 깜빵 보내겠다고 할 게 아니라 전부 자기 밑에 줄을 서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대통령도 별 힘 없고 총리가 있지만은 총리가 그렇다고 내각제 총리처럼 그렇게 힘 있는 것도 아니고 장관들도 전부 내 부서만큼은 내가 관장한다고 그러니까 오나가 여러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훨씬 적은 노력으로 컨트롤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제 그때쯤 되면 지금처럼 뭐 노조가 애미게요. 아이 그러면 저 민노총이나 노조 좀 제한을 해줘. 또 뭐 언론이 보도를 해. 아이 저 언론 좀 손. 통제가 아주 가능하죠. 그래서 이 이원 집정부제의 폐단은 그야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나 이렇게 기득권의 정경유착형 부패, 특히 또 이 검권 자본의 정치판에 대한 장악이 아주 가능하다는 거예요. 일본 정치가 저것보다는 훨씬 나았고 일본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는데도 크게 이렇게 기대보다 많이 못 나간 부분은 일본의 이런 내각제적 요소, 일본은 뭐 왕이 있다 보니까 내각제지만은 이런 내각제적 요소 하에서 정경유착이 의회와 이권 집단 사이에 너무 심해져 버리고 그것이 이제 세습되어서까지 오면서 일본 정치 내부에 고질적인 부패 또 정경유착이 있어서 지금도 아베의 측근들이 지금 여러 명이 수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이나 전직 장관이요. 그래서 이 이원 집정부제의 가장 폐단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그야말로 이 기득권 세력. 근데 한국에서 가장 기득권 세력은 한마디로 돈이 많은 재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 입장에 봤을 때는 이원 집정부제가 되면 이제 그야말로 자기들 괴롭히는 대통령이 없어지고 살판이 나는 겁니다. 장관이나 총리나 다 줄 쓸 거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삼성 문제를 가지고 시끄럽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야당 대표가 문재인을 향해서 사실상 이원 집정부제를 의미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는 개헌을 주장했다는 것은 이런 자본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 부분이 크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웃기는 거는 황교안이 영수회담을 제안해서요. 아니 시골에 그냥 논 매는 분도 그분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정치에 관심을 끄고 생업에만 종사해서 사는 사람도 문재인하고 황교안하고 만나서 영수회담한다고 뭐 될 일이 있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황교안이 지를 때 문재인이가 단독으로 한 번도 안 만나줬다. 응답도 안 했다. 이런 창피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날 안 만나주면 불통이다 너. 이러면서 민심을 안정시키고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1:1 영수회담을 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정말 이상한 이야기인데요. 문하고 황하고 만나서 국정 혼란이 수습된다. 그리고 국론 통합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대개황이 있으면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이 방송 보는 즉시. 문하고 황하고 만나가지고 예? 이 국정이 수습되고 문이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실명하에 댓글 한번 달아서 주장해 보세요. 자, 청와대가 이제 뭐라고 바라보겠습니까? 황교안이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를 주장하고 개헌을 주장해서 그리고 또 1:1로 좀 만나달라고 업소를 해.
황제가 저 황교안이 이제 우리가 던져주는 봉토 땅을 받고 제후로서 말 잘 듣겠다고 지금 했는데 이번에는 한번 만나 줘볼까? 제가 어제 그럴 거라 말했는데 이번에는 색깔이 좀 다릅니다. 옛날 같으면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 하지 마. 자, 뭐 1대5로 만나야 돼. 니는 따로 못 만나. 그러면 차 한 잔이라도 아이 그거 다 끝나고 나가기 전에 너 뒤에 이야기 조금만 하고 나가. 한 5분만. 밥이라도 그런 말도 꺼내지 마. 미리는 만날 수 없어. 그래서 지난번에 다 만나고 황이 차 한잔하고 조금 늦게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청와대가요 어제 아마 국민소통수석이었겠죠. 기자들한테 황교안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그런 안을 청와대에 제안을 하면 내용을 검토한 뒤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황이 뭔 말을 했는지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 이거는 들으면 알지 뭘 몰라요. 요거는 이제 황이 정식으로 예의를 갖춰서 제안해라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언제든 회담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청와대는 눈치챈 거죠. 눈치챈 게 아니라 어쩌면 오랜 전부터 황교안에게 너 항복하라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호를 보냈을 거라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혹자들은 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삼성 X파일로 덜미가 잡혀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총선 공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뭔가가 좀 신경이 쓰이니까 저러는 거 아니냐. 제가 며칠 전에 그랬잖아요. 이 선거 막판 되면 아마 지금 한국당 공천을 둘러싸고 폭탄이 터질 거라 제가 말했습니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황이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하는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사실상 받아들이겠다라고 신호를 보내고 둘이 좀 할 말이 있다. 1대1로 좀 보자. 황은 지금 자기가 대표가 돼가 벌써 내가 기억하기로는 너댓 번을 지금 문한테 한 번만 만나주라. 한 번만 따로 만나주라고 액을 복걸하고 있습니다. 자, 청와대가 봤을 때 황이 이제 우리한테 확실히 숙이고 오네. 자, 그렇다면 너를 한번 만나줄 수 있지.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혹자는요. 중간에 끼어서 문정권도 봐주려고 하고 황하고도 가까운 재벌이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황이 문한테 1대1 영수회담을 하자고 제안한 것은 지금 영수회담을 통해서 문이 사람이 되겠습니까? 문이 검찰 해체를 안 하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예요. 황은 이번 회견에서 문이 더 이상의 검찰 조직을 파괴하고 그리고 검찰 인사를 다 학살해버리고 자기 사람으로 꼽고 직권 남용을 하고 정경유착, 삼성 같은 정경유착이나 또 금융범죄, 신라젠이나 뭐 라임 같은 부분, 우리들 병원 같은 부분 부서를 수사를 못하게 하면 당신을 탄핵시키고 그리고 총선의 탄핵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총선에 임해서 반드시 승리해서 당신을 탄핵하겠다. 적극적으로 중단하고 검찰 해체를 그리고 상권 분립과 법치를 회복해라. 그러지 않으면 너는 그냥 두지 않겠다. 하는 이야기가 어제 황교안의 기자회견의 핵심이 돼야 된다고 해야지. 자, 그저께 오늘 다 검찰을 지금 해체하는 일이 진행되는 그 사이에 낀 어제 기자회견,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데 야당 대표가 이런 이야기는 아까 2줄 반으로 지나가고 개헌을 제안했다. 문희와 먼저 내지른 이거는 총선에 네가 이기도 네 뜻대로 개헌될 거고 내가 이겨도 개헌될 거니 니는 이제 안전하다. 그러니 나하고 만나가 우리 둘이 뭐 좀 정리하고 나한테 또 좀 뭐 말 좀 해주라.
이 이야기 아니겠어요? 니한테 마음 들게 꼬랑지를 흔들었으니 너 나한테 머리라도 쓰다듬어 주고 안전 보장 이야기도 좀 해주라. 이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지금 조선일보가 머리에 쥐가 내렸을 거예요. 조선일보는 황을 데리고 유승민하고 통합해라. 그리고 안철수까지 통합시켜라 해서 1대1로 반문연대 싸움을 좀 붙어볼라 했는데 이놈 황이 느닷없이 지금 개헌을 이야기를. 그래서 아마 조선일보는 제가 생각할 때 황을 버릴 거라고 봅니다. 황은 총선 이후에 자기가 당대표를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아니까 아예 총선에 졌다고 미리 전제하고 개헌을 당내 논의가 없이 던짐으로써 지금 문한테 일종의 제안을 했다는 거죠. 이왕 붙어 먹으려면 내가 붙어 먹겠다. 이것이 황의 의도 아니냐는 겁니다. 자, 4부에서요. 이게 지금 어떤 역학관계를 가지고 영향을 미칠 건가 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